혹시 여러분 비타민 D 주사 한 번쯤 맞아보셨나요? 병원에서 주사 한 방이면 된다고 하길래 안심하고 맞았지만 막상 가격을 보면 깜짝 놀라죠. 게다가 햇볕을 쬐면 충분하다는데 실내에서만 생활하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쓰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햇볕보다 20배나 효과적일 수 있는 영양소가 있고 비타민 D 주사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콩팥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도 추천하는 최고의 자연 영양소 5가지, 그리고 왜 이들이 비타민 D 주사보다 더 똑똑한 선택인지 조목조목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뼈 건강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대표 영양소가 바로 칼슘이에요. 어릴 때부터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우유를 많이 마셔야 해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주된 무기질로 우리 몸의 칼슘 중 99%가 뼈와 치아에 저장돼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뼈 건강이 완벽히 지켜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선 칼슘은 매일 조금씩 우리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소변이나 땀 또는 음식물 대사를 통해 계속 손실되기 때문에 꾸준히 보충해주는 게 중요하죠. 특히 중장년층이나 폐경 이후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해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해요. 칼슘이 풍부한 대표 식품으로는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이 있고요. 식물성으로는 두부, 브로콜리, 시금치, 멸치, 뼈째 먹는 생선 같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멸치처럼 뼈째 먹는 생선은 칼슘 흡수율도 높고 가격도 저렴해서 꾸준히 먹기 좋습니다. 두부도 칼슘 강화 제품을 선택하면 좋은 보충원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칼슘의 흡수율이에요. 아무리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겠죠.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조력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D가 있어요.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걸 도와주고 뼈로 잘 운반되도록 해주죠. 그런데 햇볕을 충분히 못 쬐거나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경우 칼슘을 아무리 열심히 챙겨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아 낭비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조력자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K예요.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 속에 잘 자리 잡도록 도와주고 비타민 K는 칼슘이 뼈로 가야 할지 혈관으로 가야 할지를 판단해주는 교통정리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이 오히려 혈관에 쌓여서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복용하면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일반적으로 한 번에 500mg 이하로 나눠서 복용하는 것이 가장 흡수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공복보다는 식사 중이나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위장 부담도 덜하고 흡수에도 유리해요. 정리하자면 칼슘은 뼈 건강의 핵심이지만 단독으로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칼슘 섭취와 함께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의 균형이 중요하고 음식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콩팥 건강을 고려해야 하는 분들은 칼슘 보충제를 무작정 복용하기보다는 식품 중심의 섭취와 의료진 상담이 꼭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뼈 건강하면 칼슘만 떠올리지만 사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인데요. 특히 뼈 건강과 관련해서는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고 뼈에 잘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조연 역할을 하죠. 쉽게 말하면 칼슘이 배우라면 마그네슘은 그 배우가 무대 위에서 잘 빛나게 도와주는 스태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마그네슘 중 약 60%가 뼈 속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만큼 마그네슘은 뼈의 밀도와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죠.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제 기능을 못하고 엉뚱한 데에 쌓이거나 심지어 신장결석이나 혈관 석회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칼슘을 아무리 잘 챙겨도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은 어떤 음식에 들어있을까요? 생각보다 흔한 식품들에 꽤 많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으로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 그리고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잎 채소에도 풍부합니다. 바나나, 아보카도, 두부도 좋은 마그네슘 공급원이죠. 이들 식품은 대부분 가격도 합리적이고 장기적으로 식단에 포함하기 쉬워요. 단, 너무 볶거나 튀기면 마그네슘이 손실될 수 있으니 익히되 너무 조리하지 않는 방식이 좋아요.
마그네슘은 스트레스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마그네슘이 빠르게 소모되는데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천연 진정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뼈 건강뿐 아니라 근육 경련, 불면, 두근거림, 피로감 같은 증상이 있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죠. 특히 야간 다리 쥐나 눈밑 떨림이 자주 있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산화 마그네슘이나 염화 마그네슘처럼 흡수율이 낮거나 장을 자극할 수 있는 형태도 있고요. 반면 글리시네이트, 말레이트, 시트레이트처럼 흡수율이 높고 위장 자극이 적은 형태도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마그네슘 보충제를 무턱대고 복용하면 고마그네슘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의 균형 비율도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칼슘 대 마그네슘은 2대1 비율이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칼슘만 과도하게 높아지면 마그네슘의 기능이 방해받을 수 있으니 항상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마그네슘은 단순한 보조 영양소가 아니라 칼슘이 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핵심 조율자입니다.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데는 물론 근육과 신경 안정, 심지어 수면의 질 향상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죠. 특히 콩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칼슘의 과잉 축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니 신장과 뼈 건강을 함께 생각하신다면 마그네슘 섭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비타민 K 하면 보통 혈액 응고를 돕는 역할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비타민 K2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뼈 건강과 콩팥 건강을 챙기고 싶으시다면 이 영양소는 절대 빼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 칼슘이 뼈로 잘 도착하게끔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K2이기 때문이죠. 비유를 해볼게요. 칼슘이 짐이라면 비타민 K2는 그 짐을 뼈라는 정확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배송해주는 택배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이 택배기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칼슘은 갈 길을 잃고 혈관벽이나 신장 같은 잘못된 장소에 쌓이게 됩니다. 결국 혈관이 딱딱해지고 신장에 결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뼈는 뼈대로 약해지고요. 그래서 아무리 칼슘을 잘 챙겨도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건강을 고려해야 하는 분들께는 비타민 K2가 정말 중요합니다. 신장은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데요. 신장이 약해지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나 몸에 쌓여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때 비타민 K2가 칼슘이 엉뚱한 데에 침착되는 걸 막아주면서 뼈로 잘 가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K2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K2는 일반적인 채소에서는 거의 얻을 수 없고 발효식품에 주로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게 나토예요. 일본식 청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끈적한 점액질이 있는 이 콩 발효식품에는 MK7 형태의 비타민 K2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한국 청국장에도 일부 들어있지만 발효 방식에 따라 함량 차이가 커서 나토 쪽이 더 안정적인 공급원이죠. 그 외에도 치즈, 특히 고다나 브리처럼 오래 숙성된 치즈, 그리고 계란 노른자, 간, 버터에도 어느 정도의 K2가 들어있습니다. 최근에는 K2 보충제도 많이 나와 있는데 MK4보다는 MK7 형태가 더 흡수율이 좋고 체내 유지 시간도 길어서 추천돼요.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있어요. K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 나토를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살짝 버무려 먹거나 치즈를 샐러드에 넣을 때 올리브 오일을 함께 곁들이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K 섭취에 주의하셔야 해요.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K2는 특히 골다공증 예방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K2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골밀도가 높고 골절 위험이 낮았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유럽에선 이미 나토나 K2 보충제를 골다공증 예방용으로 처방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비타민 K2는 칼슘을 뼈로 데려다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만큼 중요하지만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숨은 공신이죠. 특히 혈관 석회화나 신장 질환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 또는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식단에 K2가 풍부한 식품을 하나씩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콜라겐 하면 주름 개선이나 피부 탄력만 떠올리시죠. 그런데 콜라겐은 단순히 피부 미용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뼈 구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이에요.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건 칼슘이지만 그 단단한 칼슘을 감싸고 충격을 흡수하고 유연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건 바로 콜라겐입니다. 다시 말해 칼슘이 콘크리트라면 콜라겐은 철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이가 들수록 뼈가 부러지기 쉬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콜라겐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단단하기만 한 뼈는 쉽게 깨질 수 있지만 적절한 콜라겐이 섞인 뼈는 탄성이 있어서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골다공증 환자라면 칼슘 못지않게 콜라겐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몸은 콜라겐을 바로 섭취해서 쓰는 게 아니라 몸속에서 다시 합성해서 사용해요. 이때 꼭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가 있어야 몸속에서 콜라겐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콜라겐만 따로 보충하기보다는 콜라겐과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음식으로 콜라겐을 얻고 싶다면 옛날 어르신들이 드시던 뼈국이나 도가니탕, 닭발, 족발 같은 음식들이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뼈를 오래 고아서 만든 국물, 이른바 본 브로스는 콜라겐뿐 아니라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같은 관절 건강에 좋은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서 한 끼 식사로도 아주 훌륭하죠. 요즘은 간편하게 만든 본 브로스 파우더나 콜라겐 펩타이드 보충제도 나와 있어서 바쁜 분들에겐 그런 제품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감귤류 과일, 키위, 딸기, 브로콜리, 파프리카, 고추 등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참고로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조리 시 파괴되기 쉬우니 가급적 생으로 먹거나 가볍게 데치는 정도로 섭취하는 게 좋아요. 또 한 가지 팁은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과 유지 효과 면에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콜라겐의 흡수를 높이고 싶다면 공복 상태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특히 콜라겐 보충제를 드신다면 아침 기상 직후나 저녁 식사 전후 공복 상태에서 비타민C와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개인차는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섭취 시간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이 콤비의 장점은 뼈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콜라겐은 관절 연골의 주요 성분이기도 해서 무릎 통증이나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까지 챙겨주니 일석이조죠. 정리하자면 콜라겐과 비타민C는 뼈를 튼튼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한 쌍입니다. 칼슘이 단단함을 책임진다면 이 둘은 뼈에 부드러운 강함을 더해주는 존재예요. 특히 중년 이후엔 단단함보다는 부러지지 않는 유연한 뼈가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비타민 D는 햇볕 비타민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햇빛을 통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독특한 영양소예요. 그런데 요즘은 햇볕을 많이 쬐지 않다 보니 현대인 대부분이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가깝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오래 근무하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바르는 분들은 비타민 D 생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요즘은 햇볕만 믿고 있다가는 뼈 건강을 지키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서 칼슘의 흡수와 대사를 조절하는 핵심 조력자입니다. 우리가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출돼 버려요. 심지어 뼈 속에 저장된 칼슘까지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는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을 조율하는 감독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 하나는 햇볕을 통한 자연 합성, 다른 하나는 음식이나 보충제 섭취입니다. 햇볕을 통한 합성을 원하신다면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팔과 다리를 노출한 상태에서 햇빛을 쬐는 것이 좋아요. 단,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비타민 D 생성 효과가 없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부위는 합성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햇볕을 충분히 쬐기 어렵기 때문에 식품이나 보충제를 통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식품으로는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 그리고 계란 노른자, 간, 버섯, 비타민 D 강화 우유나 시리얼이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연어는 단백질과 오메가3도 함께 들어있어서 뼈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죠. 보충제 형태로는 비타민 D2와 D3 두 가지가 있는데 D3가 체내 흡수율과 유지력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즘은 D3 형태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식물성으로 추출한 D3 보충제도 나와 있어서 채식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복용 용량은 보통 하루 400에서 800IU가 권장되지만 결핍 상태라면 의료진 상담 후 더 높은 용량을 복용하기도 해요.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반드시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방이 어느 정도 포함된 식사와 함께 먹는 게 좋아요. 공복에 복용하면 흡수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는 면역 조절, 염증 억제, 심지어 우울감 조절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 우울증이나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에게 비타민 D 보충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도움이지 약을 대체하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D도 과잉 복용 시 독성이 생길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하루 4,000IU 이상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고칼슘 혈증, 신장 기능 저하, 구토,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용량을 지켜서 복용하셔야 해요. 특히 신장 질환을 가진 분들은 고용량 비타민 D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비타민 D는 단순히 햇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양소가 아니에요. 현대인의 생활 환경에서는 음식과 보충제를 통해 의도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2 등과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하면 뼈는 물론 콩팥 건강, 면역, 정신 건강까지 넓은 영역에서 든든한 기초가 되어줄 수 있어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영양소.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죠. 단순히 비타민 D만 챙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건강은 뭔가 대단한 걸 해야 지켜지는 게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 속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 콜라겐, 그리고 비타민 D.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뼈가 부서지고 콩팥이 망가지는 걸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